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나온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명이 당협위원장 물갈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모두 친박계 의원들인데요. 물갈이 폭이 생각보다 커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과 김재원 의원은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또 다른 친박계인 대구의 곽상도, 정종섭 의원, 경북의 이완영 의원은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한국당 중앙당이 당협위원장을 더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 의원, 광역의원, 주초단체장에 대한 지휘권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 지역 당원에 대한 관리권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역의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친박계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지만 생각보다 물갈이 폭이 커서 해당 의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당 조강특위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불거진 공천 파동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한국당 몰락에 책임이 있는 현역 의원을 교체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는 북구갑과 북구을, 수성갑 등 3개 지역의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물갈이가 불가피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동구을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21대 총선을 1년 4개월 앞두고 대구 경북의 한국당 당협위원장 자리가 적어도 9개는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파장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난 7월 풀어준 신천 수달이 요즘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몸에 무선 발신기를 달고 있어서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영구진에 잡혔던 수달 신천이는 엿새 만에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5달이 지난 지금 신천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연구원들이 무선 발신기 신호를 추적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창아시 부근 신천에서 풀려난 다음 날 12km 떨어진 달서구 도원지에서 확인됐습니다. 가창 저수지를 지나 해발 500m 정도 되는 청룡산과 작봉 사이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수달이 산을 넘어가기는 드문 일입니다. 드문 케이스가 이번 조사하다가 실제 나와버렸어요. 가창 저수지에서 산을 건너서 그 도원지로 흐르는데 그래서 저희로서도 당황스럽지만 여름에 물놀이장이 들어서는 신천에는 피서객이 몰리는데 이를 피해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이는 어미에게 이동 경로를 학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나 아빠 수달도 그 도원지를 알고 있어서 얘가 새끼 때 한번 경험을 했었던 개체는 혹시 아닌지 그래서 도원지를 알고 있어서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갑자기 신천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구원이 며칠 동안 무선 발신기 신호를 추적한 결과 신천과 금호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견했습니다. 신천에서 도원지로 이동했던 경로로 다시 산을 넘어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천과 금호강과 만나는 지점에서 석 달째 살고 있습니다. 이 개체가 원래는 상류 개체인데 상류 유전자인데 저쪽 그 금호강 그 하류 합수부 유전자는 원래 다른 거였을 확률이 있다고 봐요. 근데 얘가 그 우연히 폭우 때 타이밍을 맞춰서 거기에 내려가니까 거기 환경이 좋은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내년 4월 말까지 진행되는 신천 수달 연구조사는 도심 수달의 서식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해 보호 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유용 같은 운영 비리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전담팀을 만들어 조사해봤습니다. 결과는 불과 2달 만에 80여 건의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 백태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경북도 의원이 도청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 등 갑질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모범적인 사회복지법인을 조사한다는 거였습니다. 모범적이라는 바로 그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자기 농지를 법인 돈을 들여 불법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대금을 법인 돈으로 되돌려받았습니다. 상주의 한 사회복지법인 역시 대표가 자기 땅을 법인 돈 1억여 원으로 사고 근로장애인을 위해 써야 할 수익금 2억여 원으로 또 다른 땅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만 4개를 운영 중인 영주 모 법인은 가족 경영을 하면서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가족과 친인척을 시설장으로 앉히고 시설 예산으로 법인의 세금을 냈습니다. 경주의 한 자활센터는 원장 자신의 호봉을 부풀려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챙겨가고 시설 수익금으로 쿠바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의성의 한 사회복지법인은 거의 모든 지출을 현금으로만 해 영수증이 없습니다. 5년간 5억 원을 지출했으니까 부가가치세만 5천만 원 넘게 누락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별로 지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법인 전체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달간 8개 법인을 조사했는데 위법 부당행위 85건이 적발됐습니다. 보조금 환수, 과태료 등 금액 처분만 5억여 원, 법인 이사 교체와 세무조사 각 1건 등 107건의 행정처분이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개 전체를 대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방송되는 대구 MBC TV토론 시사톡톡은 FA컵에서 우승한 대구FC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축구 전용구장 시대를 맞는 2019년 시즌을 전망해봅니다. 전문가들은 대구FC의 선전은 시민구단으로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면서 내년 축구 전용구장이 개장되면 구단 차원에서 경기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팬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 김광석길을 외지인이 더 찾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민간업체에 맡겨 지난 6일과 7일 방문객 2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방문객 가운데 외지인이 64.5%, 대구 시민은 35.5%였습니다. 방문객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은 외지 관광객 6만 7천 원, 대구 시민은 2만 3천 원이었습니다. 주로 찾는 곳은 카페가 44%로 가장 많고 식당, 분식, 예술 관련 시설 순이었습니다. 대구 중구는 더 많은 관광객이 김광석길을 찾도록 지난 10월부터 중장기 발전 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유명 관광지를 홍보할 홍보위원 971명을 위촉했습니다. 대구시가 위촉한 홍보위원들은 대구 대표 관광명소 가운데 30곳 이상을 스탬프 투어로 방문한 관광객들로 앞으로 대구 관광지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스탬프 투어는 관광지를 다니면서 책자에 도장을 찍어 방문한 것을 확인하는 여행 방식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시 관광협회와 공동으로 2003년부터 김광석길과 청라언덕 등 5개 권역에 67곳을 대구 대표 관광명소로 지정해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 수원 3개 지역 시민단체가 시민연대를 만들어 군공항 이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과 광주 군공항 이전 대책위원회, 군공항 이전 수원협의회는 대구에서 협약식을 하고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정부 촉구문과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이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음에도 정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전 후보지와 이전터 선정이 올해 안에 확정되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특별법상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라 이전 비용 차액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소년찬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3살 A씨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대구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에 특수학급 54개를 추가로 늘립니다. 내년에 새로 열거나 추가하는 특수학급은 유치원 4학급을 비롯해 초등학교 25개 학급, 중학교 14학급, 고등학교 4학급, 특수학교 7개 학급 등입니다.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하거나 기존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학급 수를 더 늘리는 방식입니다.